정한님 번역 중국 괴담 미친 마씨 이야기 3부. 우리 동네의 전설적인 인물 미친 마씨의 이야기를 연이어 하고자 한다. 저번에 조씨 부부가 죽어 나무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1년 동안 마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해에 동네에서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다. 우리 마을 한가운데엔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큰 가뭄이 있어도 그곳만은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부녀자들이 모여 빨래하며 수다를 떠는 장소로 사용되었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혼탁해지더니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우물가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관리도 하지 않았다. 몇백 년의 오래된 우물은 그렇게 방치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 근처 손진보의 집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여보, 얼른 좀 와봐요. 그의 아내가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손진보를 불렀다. 이것 좀 봐봐요. 쥐들이 왜 이리 많아요? 그의 아내가 잠시 서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오래된 밥상 밑에서 많은 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고 했다. 아내의 부름을 받고 온 손진보도 그 광경을 보곤 놀라고 말았다. 이것들이 이사를 가나? 그런데 그 쥐들은 사람을 보아도 겁먹지 않았고 열을 지어 구멍 안에서 나와 일사불란하게 밖으로 통과해 가더란다. 아니, 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재앙이 온다고 하던데 도대체 뭔 일이야? 이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다들 당황하고 두려워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마을에서 회계일을 하던 사람이 겪은 일이었다. 늦은 밤 옆마을에 가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는 기분이 좋아진 그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때 오래된 우물가 안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뭔가 하고 몸을 돌려보려는데 심한 악취가 나더니 무언가가 자신의 등 쪽으로 돌진하더란다. 그가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는데 다행히 얼마 후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집으로 부축해 데려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어깨엔 무언가에 물린 큰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이다. 그때부터 그는 병 속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가족들이 그의 치료를 위해 여러 큰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무속인을 집으로 불러 구술하게 되었는데 무속인은 그의 몸에 악령이 들어가 있다며 의식을 시작했다. 한참 악령을 쫓는 예식을 마친 무속인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악령을 내치긴 했으나 이 워낙에 강한 탓에 다시 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구려. 3일이 고비요. 3일 동안 병이 낫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구려. 그렇게 무속인이 돌아갔고 3일 후에도 회계의 병은 낫지 않아 계속 병석에 누워있기만 했다. 회계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런 기이한 일들이 모두 우물 때문이라며 더더욱 우물가론 절대 가지 않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가야만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였지만 그들도 어두워지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았다. 마지막 사건은 한 부녀에게 발생했다. 그녀가 어느 날 수확한 곡식을 시장에 내다 팔곤 장을 보고 집에 오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다. 그녀도 우물가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 가려면 꼭 그곳을 지나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그 오래된 우물가에
입구를 막아놓았던 것이 떨어지며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그녀가 너무 두려워 주저앉았는데 바로 그때 일본 영화 링에서처럼 우물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귀신.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울면서 살려달라는 말만 연이어 하는데 그 우물 안에서 온몸이 젖은 사람이 나와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귀신이었다면 이미 넌 나한테 잡아먹혔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오늘은 이 귀신에게 잡아먹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 30년의 수명이 더 남았어. 그래서 난 널 못 잡아먹지.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보니 마사에였던 것이다. 1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그 미친 마씨 말이다. 마씨?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왜 거기서 나와요? 그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나는 염라대왕과 술을 마시고 왔지. 다음 날 미친 마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으로 온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안에 요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돌아오지도 않았을 게야. 아니, 마씨 아저씨, 요괴라뇨? 저 우물에 요괴가 있었나요? 동네 사람들은 정말 미친 마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넘게 실종되었던 위인이 우리 마을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그럼 저 우물 안에 요괴가 있지. 회계사 그놈 지금 병 속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지. 그리고 전에 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말이야.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촌장이 놀라서 묻자 마사이가 단호히 말했다. 내 말 잘 듣게. 저 우물 안에 요괴를 없애려면 오늘이 최상의 날일세. 7월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네의 손자지. 그렇지. 근데 왜 그러나? 그 아이가 필요하네. 뭐야? 무슨 소린가? 내 손주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겐가? 걱정 말게. 해지기 전에 구출하면 돼. 이 사람이 진짜 단단히 미쳤구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에이 거참. 그 요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 발생할 거라고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마씨의 말에 촌장이 버럭 화를 내었지만 과거에 미친 마씨가 했던 일이 있었기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결국 모든 주민들이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 촌장도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몇 번은 울면서 반대했지만 겨우 설득을 시켰다. 그 아이를 우물가 바닥에 두게. 걱정 말라니까. 촌장의 며느리는 강보에 쌓인 아들을 우물가 바닥에 놓고 마사이는 찹쌀을 그 아이 몸 위에다 뿌리고 있었다. 자, 자네들은 이제 모두 숨어있게. 그놈에게 발각되면 이 아이 그리고 우리 다 죽은 목숨이라고. 알겠어? 내가 부르거든 그때 다들 달려나오라고. 자, 얼른 숨게. 그렇게 강보에 쌓인 아이만 빼고 다들 급히 달려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숨게 되었다. 그리고 긴장하며 우물가 바닥에 있는 아이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자 미친 마씨의 말대로 우물 뚜껑이 떨어지며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우물 안에서 무언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어두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았고 전혀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우물 안에서 나온 그것은 거동이 부자연스러웠으며 눈도 나쁜지 바닥에 놓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코로 끊임없이 냄새를 맡으며 아이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집안에 숨어있던 미친 마씨가
급히 뛰쳐나와서는 그 요성한 곳으로 달려들었다. 야, 이 요괴놈아! 감히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돌연 나타난 마씨의 소리에 그 요괴는 놀라 멍하니 그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 어리석은 요괴놈아! 왜 멍청하게 그러고 있어? 이놈, 각오해라. 내 손으로 네 놈을 죽일 것이다. 자, 이제 다들 나오라고! 그때 숨어있던 온 주민이 뛰쳐나와 미친 마씨를 돕기 위해 요괴의 주위를 둘러쌌고 촌장의 며느리가 급히 달려와 아들을 안고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장 찹쌀을 저놈에게 뿌려! 어서! 마사의 외침에 다들 가지고 있던 찹쌀을 그 요괴에게 미친 듯이 뿌렸고 요괴가 큰 울음소리를 내며 엄청나게 괴로운지 몸부림을 쳤고 급기야 그 자리에 쓰러져 혼절을 했다. 그리고 미친 마씨는 요괴의 몸에다가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러버렸다. 그렇게 재가 되어버린 요괴의 흔적들을 쓸어 담아 우물 안에 넣고는 입구를 완전히 폐쇄했다. 이후 병 속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회계사는 놀랍게도 병이 모두 나았고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